친일 인명사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직 대통령부터 언론인, 예술가 총 4,300여 명의 친일 인사들 기록이 빼곡하게 적힌 세 권의 사전입니다. 바로 이 친일 인명사전이 편찬된 게 2009년 11월 8일,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10년을 맞아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획 전시도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루두루 말씀을 좀 듣기 위해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용창 연구실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용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09년에 나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몇 년 걸렸죠? 저희가 공식은 1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년? 네. 야.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족이 된 것이 1991년이니까요. 네. 그 발족 시점부터 2018년 11월 발간 때까지 예. 18년 동안을 작업을 연구소의 이름으로 했고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하고 물론 연구소가 임종국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서 임종국 선생님 예, 어떤 예. 분이시죠? 원래는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또 문학도이기도 하시고요. 금기시됐던 시절에 친일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친일 인명뿐만이 아니라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예, 예. 헌신적으로 없는 자료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수기로 작성을 하셔서 그 토대가 됐던 것이죠. 그 인명 단체 인명 카드가 12,000여 장, 3,000여 장이 직접 쓰신 것이 연구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2,000, 13,000장을 인명 카드를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펜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야. 예컨대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뭐 조선총독부 직원록이라든가 조선총독부 관보 또 일제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네. 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외 신문 또 수많은 잡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혼자 그걸 다 모으셔가지고 모으신 것도 있고 주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열람하신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예. 카드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네네. 이야. 그 근거를 모두 알겠습니다. 달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 뜻을 이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간 게 민족문제연구소고 네. 임원영 소장님이 오래 하셨죠? 예, 저희 소장님은 지금 현재 3대 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일 오래 지금 맡아서 이어나가고 계시고요. 예. 사전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또 이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해서는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 이전에는 이만열 숙대 교수님 지내셨고요. 네. 현재는 전 한성대 총장을 지내셨던 윤경로 선생님이 요 당시에 사전 발간 당시 전후로의 지금까지 맡고 계십니다. 그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부는 또 정부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예산이 끊기면서 국민 성금으로 이루어진 게 그게 언제입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정부로부터 이 친일인명사전이나 과거사 청산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산이 배정됐다가 취소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친일인명사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토대를 위한 자료조사와 행적조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기억해서 그 이전부터 쭉 지원 받아왔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학술 단체이면서 또 시민 단체이고 활동하는 실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연구로서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 프로젝트 비용을 활용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회나 뭐 기관으로부터 직접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돈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지원만 있었다. 예. 공모 사업 같은 거에서.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저희 잘 인정문서 알겠습니다. 후원 회원. 근데 어쨌든 이 자료 수집 등등의 목적으로 예산 신청을 했고 논란 끝에 일부 배정이 됐다가 그게 몇 년도예요? 2004년입니다. 2004년. 2004년 초에 이제 2004년 초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도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예산 배정까지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전액 삭감. 주로는 그렇게 되는 됐죠. 거죠. 어. 예,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가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그 항목을 통해서 예.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무산이 됐던 거죠. 그 삭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 성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예,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1억, 뭐 2억 이런 숫자로 갔었는데 이게 보름 한 달도 못 돼서 5억 원이 넘어가는 네.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힘입어서 예, 지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의 일이고 거기서 그 힘을 바탕으로 연구 작업이 더 돼서 2009년에 이제 결실을 맺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정말 이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누구는 친일이냐 어디까지가 친일이냐 왜 하필 4,300여 명이냐 왜 43,000명은 아니냐 예. 모든 게 논란의 대상일 수 있었어요. 그죠? 네. 소송도 많이 당하셨죠? 예, 직접적인 법원에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네. 한 7, 8건 되는데요. 예. 물론 그 중에는 뭐 화해가 된 것도 있고 예.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법원에서도 다 인정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료의 고증에 대한 엄밀성이나 객관성을 다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전반적인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찬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간략히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였죠? 4,300명으로 추리기 위해서는 일제 때 어느 직위 이상의 상당한 그 권력이 있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직의 경우는 그렇고 뭐 그냥 문인이나 예술가면 어떻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범주로는 행위와 지위가 있습니다. 네. 물론 행위와 지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료들 같은 경우는 일정 직위 이상 예컨대 이제 고등관 당시로서는 이제 군수 이상 또 경찰은 고등관 이상은 경시인데요. 그때 계급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경찰의 특성상 그보다 하나 낮은 경부 단계부터 이제 당연범, 지휘범으로 이렇게 냈고 뭐 매국이나 자기 수여자들이나 습작자들은 당연히 그럼 반민특위 때도 당연범으로 했고요. 나머지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복성, 지속성,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통해서 사료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을 다 고증을 했던 것이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 결국 그래서 포함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위 때문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군인들은 소위 이상의 직급은 당연범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있죠? 좀 더 한참 논란이 됐던 분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언론의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할까요? 논란이 됐던 것은 위암 장지연 선생이라든가 난파 홍영우 선생이라든가 문화예술, 언론 뭐 다방면에 있습니다. 무용계 최승희 선생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분야별로 골고루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펼 내서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거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로 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3권짜리 한 질이고 대부분 가격이 학교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렇죠. 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예. 이제 일괄로 구입을 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의뢰를 저희한테 네. 구입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납품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총 몇 부 정도 이게 됐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한 10세까지 갔거든요. 10쇄. 네. 어.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저희가 한 3,000지를 2,000질 정도 되네요. 예. 찍었는데 그게 권수로 보면 2,000질은 6,000권. 6,000권이 되는데 그 반신반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그 편찬을 하고 발간을 할 때 유수의 국내에 이제 출판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그분들 의견들은 이제 500질 이상은 힘들 거다 하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초판이 금방 2,000질이 나갔고. 네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지금 10년 동안 예. 뭐 어떨 때는 1,000질, 어떨 때는 2,000질 해서 한 10세까지 이야. 진행이 됐습니다. 꾸준히 나가고 있군요. 네네. 그래요. 그 개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네. 대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동아리 뭐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상간 벽지라든가 지방이나 네, 보내주고. 또 지역이나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 편찬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뭐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걸 겁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정리해 남겨야 한다라는 한쪽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네. 한쪽. 그 네.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소속 말씀도 하셨는데 사전이 만들어진 지금은 많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 들었지만 한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과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지 않느냐.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정치, 교육 발전에 공이 더 있는 분들이 아니냐. 네. 또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당시에 호국에 대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친일명 사전은 사전이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휘나 이런 걸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정리한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네. 그걸 보시는 분들이 예, 하시는 거고요. 알겠어요. 예. 네.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억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기획 전시는 뭐 어떤 걸 전시하고 계신 겁니까? 예, 친일명 사전의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만드는 있었던, 과정까지 쭉. 그렇죠. 물론 그 전 단계에 임종국 선생님과 관련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명 카드라든가 또 친일문학론이라는 거를 66년에 처음으로 문학의 친일을 제시를 하신 그 이후부터 또 사전 발간 과정 예. 어떻게 과정을 거쳤고 또 편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일반인 교수 서명을 어떻게 받았고 알겠어요. 그 분포가 알겠어요. 어떻고 모든 기록들을 쭉 모아서 전시하고 계시다. 그렇죠. 현재까지 진행되는 어디죠? 그런 과정. 그 전시 장소가 연구소에서 합니까? 예, 용산구 청파동에 네. 예,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그 1층, 2층은 상설 전시관이고요. 예. 1층에서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나요? 전시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예, 이어지고요.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2020년에는 네.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기획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친일 미화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어떤 법입니까? 예,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제동원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 법안이 이른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네. 안이라고 네. 해서 12월 18일 날 발의가 됐는데 큰 타이틀은 그겁니다. 이제 기억 화해 미래재단. 하니까 문희상안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친일 미화 금지법. 친일 미화법이요. 네, 친일 미화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예. 어떤 법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에 대해서 찬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걸 미화를 한다거나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왜곡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서양 외국의 예를 들자면 나치 찬양이라든가 전쟁 찬양이라든가 홀로코스트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미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 엄연하게 있는 사실을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엄밀한 왜곡이 되는 것이고 미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혈서 지원은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곡됐다. 조작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소송을 당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엄밀한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미화하는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자 이런 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인데 앞으로 그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반적인 학계에서나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그 그래도 일단 것 자체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적 선언이라도 친일 미화 금지라는 법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국립묘지 안장돼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있죠? 예,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 사전에 등재되신 분 가운데 국립묘지에 아직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더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전시를 위해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68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군인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법조인, 교육계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분포가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뭐 사전에 수록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한 친행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애국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전에 등재된 분들이 만든 노래를 교가로 쓰는 학교들은 교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 논란이 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향후 각 학교라든가 지역에서 할 것인가는 그분들의 머리 몫이죠. 맞대고 그렇죠. 현명하게 맞아요.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용창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